네네. 예,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죠. 네,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차라리 휴가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제목에는 뭐 돌아온 4대강 테마, 뭐 이거하고 이제 팀F 관련주 이제 실전 매매한 거 얘기해 드릴 건데, 4대강 테마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4대강 테마라고 불렸던 이제 건설주 중에서 특히 중소형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그다음에 물 얘기만 나오면 물과 관련된 토목공사 얘기 나오면 이제 급등했던 것들이 간만에 많이 올랐고요. 시간에서는 이제 후속으로 또 시멘트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앞서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좀 비참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죠, 그죠? 특히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미국 증시부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휴가철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휴가철에는 좀 증시가 좀 밀리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뭐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희마리가 없죠. 7월 11일이 고점인데 지금 보름 넘게 20일 가까이 빠졌는데 반등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도 보시면 차라리 여기가 낫죠, 그죠? 여기는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근데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는 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자랑 똑같죠, 그죠? 이런 모습인데요.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미국에서 이제 주요 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오늘이 아마 애플일 거고 내일도 있고 목요일날, 오늘이 애플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그래서 줄줄이 이제 뭐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도 아마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M7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의 관망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FOMC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 이런 걸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큰 이벤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보름 넘게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발표가 나오려나.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의가 9월 달인데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고요. 100%로 보고 있고, 올해 남은 FOMC 회의가 3번 있는데 3번 다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50%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조건 좋은 뉴스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는 현재 관망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유독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갔죠, 그죠? 네. 그래서 오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대신에 요즘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 많이 가죠. 조선주,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은행, 보험주도 괜찮고, 오늘은 괜찮았어요. 큰 폭등은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주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교체죠. 조정이 아니라 선수교체.
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판을 바꾸는 거예요. 저번에 왜 지난주에 불판 얘기했잖아요. 불판.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더 고기를 맛있게 더 먹으려고 불판을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이 좀 주식을 팔았는데 이걸 좀 체크해 볼게요.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2천억, 2,400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3,500억 순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팔았어. 다 팔았죠. 팔기만 했어. 기타 법인도 많이 팔았고요. 사모펀드도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사준 사람은 개인만 산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뭘 팔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기관은 이제 월말이라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순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거의 2천억 원씩, 2천억 가까이 전기전자 업종에, 전기전자에서 순매도를 한 거죠. 이거를 개미들이 다 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4천억 정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뭘 많이 팔았겠어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요즘에 주식 취급을 안 해요. 네? 뭘 많이 사느냐? SK 하이닉스인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개미들이 이렇게 바로 그걸 받아주면은 그 주가는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아주 직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조금 올라가고 나서 살짝 누르는 건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이 팔아요,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아요.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보세요. 거의 안 팔고 거래량도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쉬었다 가자 이거지, 외국인이 야 삼성전자를 왜 사? 이러면서 막 팔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조금씩은 팔았겠죠. 그래서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줄지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누가 팔아요? 기관이 파는 거예요. 기관이. 개인들이 좀 사긴 사는데 많이 안 사요.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잘 보시면 여기가 가관이에요.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면서 막 떨어지죠.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다시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거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근데 대놓고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잖아요. 이건 대놓고 안 좋은 거예요. 응?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좀 센 편을 썼죠, 그죠? 이걸 왜 좋게 얘기하냐고. SK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응?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열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걸 왜 지금 좋게 얘기하냐고. 그죠?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기관 물량은 별로 그렇게 없으니까 빼고, 거래량을 보셨으니까 지울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미들이 오히려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팔다가 떨어지기 본격적으로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는데 개미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는데 미친 듯이 사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8% 떨어진 날 있잖아요. 이날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때 하루 만에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 진짜. 근데 거꾸로 가. 이거 누구요 도대체? 외국인이 판 거 그대로 받아줬어요.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하루, 오늘도 여러분들 3% 넘게 빠졌거든요. 거의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개미들이 더 사랑했겠죠. 왜냐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한미반도체 봅시다. 이것도 지금 12만원짜리 주식인데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떨어졌어요. 응? 조금만 더 떨어지면 고점 대비 이제 40% 찍어 이제 손실이. 근데 보세요. 그냥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잖아. 포물선. 요즘에 보니까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더군요. 그죠? 아주 좋아요. 여담이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많아요. 전투적인 민족.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 아 왜요? 맨날 우리 당하기만 했는데? 맞잖아요. 맨날 침략만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진 않더라. 근데 아무튼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걸 잘 보래요. 사기업, 양궁, 펜싱 보통 이런 거예요. 가끔 배드민턴 후려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따는 게 사기업, 양궁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태권도. 태권도 뭐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끔씩 유도 이런 데서 메달 따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위주. 그죠? 그렇다. 요번에 막 사격이랑 양궁에서 막 메달 따는 거 보면서 야,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원래 이게 무슨 피가 좀 흐르나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활 쏘고 나서 이제 활이 떨어질 때 쏠 때는 피웅 하고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짧게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짧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떨어질 때는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올해 1월달부터 한미반도체가 양봉 하나 센 거 나오고 돌리다가 또 올라가고 돌리다가 또 올라가고 돌리다가 올라가고 돌리다가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갔을 때마다 거래가 팡팡 터지면서 아주 잘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을 뽑았던 거기가 지지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겠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여기 전저점이니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 있고요. 대충 그렇게요. 시간상 여기 이게 다 지지선인데 지금 어때요? 그냥 지지선을 그냥 녹이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반등이 안 나와요. 올라갈 때 거리 얼마나 많이 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AI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수혜주로 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수혜주로? 그렇죠? 여기서 세력이 올린 거 맞죠? 세력이 올렸겠죠, 당연히. 근데 떨어질 때 그냥 여기 반등커녕 반등 없이 그냥 통과하잖아요. 무정차 통과하듯이. 왜 지하철역에 불이 나면은 지하철이 거기 안 쓰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무정차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6% 급락했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 아,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반등이 한 번, 두 달 동안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잠시뿐입니다. 반등이 3, 4일 이상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하루 아니면 반나절 아니면 1시간 나오고 끝이에요. 그게 다고 그 나머지는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거라니까.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반등 나와봤자 잠시예요. 잠시. 이해가시죠? 네. 이거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미들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놓고 한 종목들이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뉴스만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AI 반도체에 막 엄청 좋다. 앞으로 얼마나 이게 좋은 산업인지, 얼마나 성장할지, 앞으로 엔비디아가 돈 얼마나 많이 벌지 막 그런 소리밖에 안 했잖아요.
다 물렸지 뭐. 그렇죠? 그래 보시. 여기서 이제 이분도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고생을 하셔야 되고. 왜? 본인들 계속 욕심내셨잖아요. 사자마자 수익 나신 분도 계실걸요? 근데 본인들이 욕심나서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닥은요, 욕심내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겁먹죠? 겁먹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내 생각대로 막 이제 내 생각이 제일 잘났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고통스럽죠. 그거 훈련하는 내용 같아요. 이분들은 좀 그거에 대한 좀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러면 뭘 사셔야 되겠어요? 남들이 쓰레기 치는 거. 사람들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미국의 엔비디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호평을 했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쓰레기 취급하고 이게 뭐겠어요? 건설, 건설이잖아요. 제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GS 건설, 야 이게 신고가 나죠.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작년 7월달에 순살 자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폭락했었거든요.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년 지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이거 폭락할 때 그 비관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GS건설 부도난다 그랬어요. 근데 부도 쉽게 나지 않아요. 끝났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저기 그 어디예요? 어디냐? 광주에서 왜 아파트 짓다가 그때 왜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 다 뽀개고 다시 짓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그때 망한다 그랬어요. 그땐 이거잖아요. 망하긴 뭘 망해요. 잘만 가고 있는데, 그죠? 응? GS건설도 비슷한 케이스죠, 그죠? 네.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종목도 움직이는 트렌드가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제 어느 업종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항상 대형주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중형주가 가고 그 뒤에 소형주가 가죠. 테마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건설주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주도.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게 52주 신고가 아주 잘 내고 있고 뒤에서 이제 바닥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GS건설이 뽑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52주 신고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솔직히 건설주들이 이제 호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반응을 하네요.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국경제에서 이게 메인에 뜨던데 이런 뉴스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는데 굳이 이런 말을 왜 썼나 모르겠지만 기자가 쓴 거예요. 아무튼 1조 6천억 날리더니 결단 내렸다. 기사 보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냐면 댐이죠, 댐. 정부에서 폭우를 대비하고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서 14년 만에 다목적 댐을 짓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 대응 댐을 하기로 했고 후보지를 발표했대요. 강원도 양구, 연천은 경기죠. 청양은 저기 충남이죠. 네. 이쪽에 다목적 댐 3개 짓고 뭐 기타 등등등 쭉 한다는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요. 전국적으로다가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가 급등했느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많이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동안에 거의 죽었다라고 할 만큼 네. 아주 저 바닥에 누워있던 이화공영이 상한가를 갑니다. 이게 건설주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화공영이 거래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아주 잘 들어갔어요. 추가 상승이 얼마나 더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상한가를 봐요. 물 관련된 토목공사에게 나오면 이화공영이 항상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상한가 같죠?
옛날 저기 한 15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대선 때 그때 4대강 테마주가 있었죠. 이화공영 그리고 우원개발 이거 상한가. 사실 우원개발은 상한가가 이렇게 잘 가는 주식은 아닌데 이번에 상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건설 16% 급등 마감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갔어요. 원래 얘네들 가면 동아지지로 따라가긴 하는데 좀 들었죠, 그죠? 차트는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댐을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같겠어요? 그렇죠, 시멘트. 댐을 나무로 짓진 않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름을 강동 CNL로 바꿨어요. 최근에는 그 동해 석유가스전 테마주로 급등해서 우리도 수익 나고만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제 쭉 내려왔다가 오늘 17% 급등 마감했어요. 회원들한테 이거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최근에 방송에서 이거 뭐 여유 있으면 더 사도 된다고 여기서 구두로 라이브 방송에서 뽑았죠. 이게 뭘로 반응했냐? 요 뉴스로 반응. 그리고 장중에 삼표시멘트가 2등이었는데 7% 마감했거든요. 괜찮죠? 근데 시간에에서 보면 아까 강동 CNL이 시간에에서 2.3% 추가 급등합니다. 내일도 좀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삼표시멘트 보시면 장중엔 7%, 시간에에서 6%, 거래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좋은 겁니다. 자, 뽑았죠? 네. 이게 얘기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제가 건설주 최근에 건설주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건설 경기가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잘 살건 못 살건 떠나서 그죠? 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집이에요. 집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세 자금이건 뭐 내 집이건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그죠?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부동산 경기를 정말 망하게 하면 나쁜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PF 때문에 막 부동산이 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하고 금리 인하 오랫동안 안 해주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침체되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미분양 속출하고 막 이러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일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건설업 쪽에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숫자 많이 줄었다던데요. 그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이 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건설사들 안 망하게 뭐 해주겠어요? 일거리를 주겠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거든. 우리 라이브위원회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더 얘기 자주 했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망할 것 같으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정부에서 일거리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땡공사잖아. 제가 이런 얘기 누차 강조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왔네? 이하공연 상한가? 나 없는데? 관심 없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뉴스 보면서 비관론자 얘기 들으면서 부동산 끝났어 건설주 끝났어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설사들이 실적이 호실적에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살아남으라고 정부에서 일거리를 주잖아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거기 보면 맨날 죽는 소리만 하잖아.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그래 댐 14개 이거 갖고 먹고 살아 끝 이러겠어요? 아니요. 계속 나와요. 토목공사 위주로 하는 업체도 있지만 건설 아니면 도로 다 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항만도 있고 일거리를 자꾸 정부에서 만들어준다고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들도 앞으로 더 보셔야 돼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정말 진짜 고생했지만 그죠? 많은 고생하고 바닥 쫙 찍어놓고 올라올 준비하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건설주들이 저평가된 회사들이 원래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꽤 있습니다. 하도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대놓고 일거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건설사들이 일하기 나쁘게 환경을 만들겠어요? 좋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또 많이 버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반도체, AI 다 좋아요. 2차 전지 다 좋은데 그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아셨죠? 한미약품 지금 한미약품도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75% 증가했대요. 바이오도 괜찮잖아요. 건설주만큼 많이 떨어진 게 바이오주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그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방에도 지금 최근에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이번 주에 사놨어요. 어제 사놨지. 그리고 오늘은 뭐 했냐면 이거였어요. 그 어제 제가 대마초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 해리스 관련주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끝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바이오는 또 가죠. 끝난 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어제 ETF를 보여드린 이유가 수익 내고 잘 빠지시라고 빠져나오시라고 그런 얘기 했던 거고 우리 바이오 오늘 많이 갔죠, 그죠? 네. 지금 여기 티몬이랑 위메프 거기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왜 그 물류주들 급등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했냐면 이거였어. 우리 방에서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 아침에 샀거든요. 문자 보낸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존 회원들 갖고 계시던 종목인데 자, 딱 매수한 지 2시간도 안 되고 팔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8시 52분에 저희는 보통 9시 이전에 매수산을 잘 내거든요. 수익이 바로바로 납니다. 스윙으로 냈는데 단타친 거죠. 오늘 바로 팔았으니까. 한솔 로지스틱스 없는 분 9시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사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10시 48분에 오늘 매수한 물량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원래 절반 매도를 하는 스타일인데 다 때려버렸어요. 왜 뭐가 다 때렸냐면 차트를 보시면 자, 바로바로 수익이 나죠. 한솔 네. 이게 고점이 여기였거든. 아니 보이잖아요. 전고점인데 이때는 왜 갔냐면 동해 석유가스전 테마주로 그래서 그때 했었어. 그때도 수익 내고 판 게 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 좀 남겨놨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사드린 거죠. 아침에 시초가가 하나도 안 떴어요. KCTC나 동방은 사기 좀 부담스러웠고 왜냐면 시초가가 다 떴으니까. 그래서 시초가 안 뜬 거로 이제 들어간 거죠. 한솔 로지스틱스 거래 많이 나왔죠 오늘. 그리고 아까 우리 방에서 매도한 자리가 본차트로 보시면 여기에요.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아침에 여기서 사가지고 10시 40분경에 팔아버린 거예요. 쭉 뽑아 올렸죠, 그죠? 바로 매도 때렸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매도 문자가 회원들한테 나가요. 깔끔하게 잘 팔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푹 떨어진 거죠. 수익을 확실하게 챙겼죠. 네,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그 뭐예요? 뭐였지? 오송첨단 소재? 이것도 하루 만에 다 판 거잖아요. 이건 해리스 수혜주였는데 23일이니까는 지난주 화요일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요. 오성 첨단 소재 이날 아침에 샀는데 9시 이전에 이거는 15분 정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절간 매도 한번 하고 다 때려버렸어요. 수익은 15% 이하로 보시면 돼요. 하루 만에. 네. 이게 스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한 40% 넘게 난 것도 있으니까 최근에. 그것도 지지난주 났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티몬, 위메프, 수혜주.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저기가 저기 회생 신청했고 아까 보니까 그 구영배 대표가 나와서 국회에서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류주들은요 이거 말고 다 올라갈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침에 우리 방에서 KCTC를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좀 부담스러웠겠죠. 왜냐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아침에 8% 급등한 걸 이거 어떻게 사? 8% 급등 출발하는데 무서워서 못 사요 이거 회원들. 그 다음에 동방 아침에 이거는 시초가가 요것도 한 4% 상승 출발했는데 이거 샀으면 오늘 고도 이제 10% 넘게 손실 났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뭘 보여드린 거냐면 그 같은 테마 내에서도 장중에 순환매가 돌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죠.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런 거 낙폭과대 저런 거 잡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같은 거 잡지 마시고 좋은 거 많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익숙한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아까 중소형 건설주 얘기 드렸는데 그 중소형 건설주가 앞으로 올라올 게 꽤 있어요. 그리고 주목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정부에서 댐을 왜 14개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한 이런 뭐 비슷한 이제 건설 토목과 관련된 정책이 나와서 그쪽 업종이 좀 살아나게끔 해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잠깐 뭐 질문 좀 할게요. 오늘 뭐 저기 올림픽 뭐 중요한 뭐 경기 있습니까? 제가 스포츠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네. 오늘 뭐 있나요? 중요한 경기가? 네. 평소보다 들으신 분이 많이 적은데 이 정도면은 뭐 한다는 얘긴데 지금 이따 또 끝나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저 스포츠를 잘 몰라요. 말라옹님이 원래는 이제 그 올림픽이 있으면 스포츠 그러니까 그 올림픽 수혜주들도 가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한 걸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주 낙폭과대 잡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쓰레기 취급했던 건설주들이 지금 오히려 이쪽이 안전해요. 하도 많이 바닥을 찍어놔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되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자반 회원들도 들어와 계시죠?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추천할 때는 거기가 매수 맹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이 나오면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돼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물량을 좀 2,000원대 사놨던 게 많이 줄어서 2번이나 매도했거든요. 다시 좀 사드린 거예요. 그런 매수 사인이 나가면 비중이 적다 그러면 더 사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들을 좀 꼭 사세요. 저는 원래 바이오주를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아. 네. 언제 한번 바이오 특집을 해드릴 건데 일단 사놓고서 들으셔야 돼. 아, 바이오 특집 설명을 듣고 내가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이쪽은 사놓고 들어야 돼.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여기 중소형 건설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종목마다 약간 차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떨어질 데 올릴 일만 남아있어. 아셨죠? 네. 그쪽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 이상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여기까지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바이오주는 이제 항상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우두머리급이 셀티온이니까 이게 계속 지금 올라가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근데 이제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약간 꺾일 수 있는데 바이오 대형주들이 올라가다가 주춤하죠. 그러면 중소형 바이오주가 바로 치고 나가요. 째려보겠다가 진짜 바로 치고 나가요. 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연되는 시간이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으면은 요즘에는 바이오주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바이오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할 것 같아요. 아침에 9시 땡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이쪽에 이제 대용주하고 중소형주 딱 구분해 놓고 오늘 어디가 올라가나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 들어가 보면 업종 분류가 요즘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에 검색 안 해도 잘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어지간한 증권사에서는 다 해줍니다. 그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못 찾으시는 거지. 못 찾으실 때는 증권사 전화하시면 좋고. 아셨죠?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키움증권은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질 않아요. 네, 키움증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키움증권 많이 쓰시죠? 거기 너무 화려해요. 지금처럼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많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화려한 그런 HTS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덜 화려한 아니면 조금만 투박한 그런 증권사 HTS를 쓰시면 수익 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저평가고 돈 들어와 있고 제가 올라가는구나. 그런 걸 적당히 사놓고 적당히 수익 날 때 팔고 또 적당히 이사 가고 적당히 또 수익 내고 또 적당히 팔고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적당히. 근데 키움증권 HTS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무당집 가면은 되게 막 정신없잖아. 무당집 가면. 전 키움증권 HTS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무당집 가면. 네. 전문가가 봐도 이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으면요 거기서 못 나와. 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한번 오늘 밤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쉬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팁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 열심히 매매하세요. 우리 방도 오늘 하루 만에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2시간도 안 돼가지고 20%짜리 수익이야. 한솔 로지스틱스가 20%짜리 수익이라니까. 네, 딱 20%.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수익을 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천히 할 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셔도 돼요. 대신에 오래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탁탁탁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바이오주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 바이오주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바이오주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들어가셔서 보세요. 저는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전문가들이 바이오주 잘합니다. 네, 잘해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무더위에 또 더위 드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